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근육을 써야 됩니다. 물론 운동 아주 좋은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혈압을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또 혈관을 좀 더 쫀득쫀득하게 해줘서 혈관의 탄력도 좋아지게 하거든요. 탱탱하게? 네. 중년 이후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건강 유지, 혈액순환 유지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걸 여쭤봐야 되잖아요. 도움이 되는 운동을 좀 가르쳐줘서 어떤 운동인가요? 그걸 가르쳐줘야 실천을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수건만 딱 들고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거 준비했는데요. 뭐예요? 수건을 이렇게 길게 한번 펼쳐가지고요. 네.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그냥 접어주세요. 말아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뒤통수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네, 목 위쪽 부분에다가 대고 쭉 앞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약간 하늘 방향 쪽으로 쭉 잡아당겨 주시면서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수건에 당겨지는 부분이 이 목 뒤쪽에 있는 후두 하근하고 만나는 부분이 서로 이제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 운동도 되는데요. 이 후두 하근이 많이 뭉쳐져 있으면은 뼈의 움직임도 불편하고 목뼈를 따라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뇌혈관이 바로 척추 동맥인데요. 이 후두 하근이 많이 뭉쳐서 경추 쪽에 압박감이 심해지고 거북목에 일자목이 심해지면 이 척추 동맥의 건강도 안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 척추 동맥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 숨골이 붙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을 평상시에 좀 잘 풀어주시면서 관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간단한 어디 동작인데도 아프세요? 네, 어때요? 좀 뻐근한 데가 있으세요? 뒤에가? 저는 여기, 네네. 선생님, 오른쪽. 여기, 네네네. 여기가 막 이렇게 뻣뻣하게 땡겨 올라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보고 한쪽 방향이 만약에 아프다면은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뒷골 쪽이 아프셨으면은 왼쪽으로 약간 사선 쪽으로 쭉 이렇게 고개를 좀 잡아당겨 주시면서 그쪽 방향의 후두 하근을 좀 늘려주시면 되는데 단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아주 가볍게 그저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정도로만 밀 정도로 쭉 지그시 밀어주세요. 늘어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쫙 늘어나죠. 아픈 저도 쪽. 지금 오른쪽 이 어깨 쪽부터 해서 조금 당기는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당겨서 풀었으면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쭉 돌려보면 어때요? 조금 더 시원해지신 것 같지 않으세요? 부드러워지셨어요? 네. 어머, 네. 이거 뭐야? 네, 좋죠? 어머. 네. 바로 이렇게 간단한 수건만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제가 또 하나 간단한 걸 좀 한번 앞에 한번 나와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얼른 가세요, 얼른. 뇌혈류량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뇌혈류량을 항상 소뇌 쪽으로 흐르는 이 뒷골 쪽으로 흘러가는 뇌혈류량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금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금을 그어놓은 이유가 일자로 한번 걸어보시게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양팔을 이렇게 벌려주시고 앞꿈치와 뒤꿈치를 붙여가면서 이 금대로 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서 자, 그럼 내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네. 손의 쪽을 쓰고 그리고 또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또 시야를 고정시켜서 집중하려고 하고요. 예.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술 먹은 사람들이 이거 걷는 거 아니야? 음주측정. 미국에서 이렇게 음주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같은 원리인 것 조심하시고. 같아요. 네, 자, 팔 벌리시고 천천히 너무 무릎에 힘 많이 주지 마시고 되는 터벅터벅 거 한번 아니야? 편안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안 되는 거 같아. 이게 그러니까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기 그렇죠. 위한 뇌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기도 하지만 네.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뇌혈류가 좋아져요. 매일매일 연습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살짝 조금 흔들리긴 한데 흔들흔들하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네. 이야, 혈류량이 늘어나는데도 도움이 되는 운동. 그렇죠. 매일 조금씩 반복해 주시면은 이렇게 혈류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근데 이것이 좀 익숙해지면은 네. 눈을 감고도 해볼 수가 네? 있습니다. 눈을 감아요? 네, 우리가 이 균형을 잡아주는 요소가 3박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눈, 귀, 그리고 발바닥 쪽에 있는 관절이거든요. 네네. 근데 눈을 감으면 귀하고 발바닥만 이용해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뇌혈류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눈을 감고도 일자로 이렇게 뇌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앞뒤꿈치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걸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긴장도가-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그러면 뇌혈류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문영민 있습니다. 이게 아니. 이번에 지현 씨. 아니. 나 휘청휘청. 아니야. 해봐.
저는 귀도 약간 안 좋아서. 네, 아직 힐을 신으셔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 텐데. 얼씨구. 네. 힘들어. 연습을 하면 어지러워. 좋아져요. 그런데 그런데 얼씨구. 아, 이거는 키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여보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머, 나 어디 가나, 진짜. 어. 네네네. 아니 근데 혼자 안 넘어, 있을 사실 안 때는 넘어지려고 애썼어요. 혼자 있을 때는 하지 마시고 집에 누군가 같이 있을 때 네. 조금 불안하시면은 이렇게 옆에서 누가 붙들어줄 사람을 같이 하셔서 네. 네. 좋아요. 저보다 나아요, 네네, 선생님.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옆에 누가 도와주셔야겠어요. 네, 이렇게 살짝 테스트도 자꾸 되면서. 해보면 또 좋죠. 네, 굉장히 집중하게 되시죠. 네. 네, 바로 이런 운동 자체가 혈류량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고 뇌 뒷골 쪽 그리고 우리 소뇌 쪽. 너무 잘하셨어요. 뇌졸중을 예방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뇌혈류가 좋아져서 예방하는 운동법입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자, 잘하네요. 뇌졸중 이제 예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건강한 식단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뇌졸중에 꼭 먹어야 하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다만 이제 채소와 과일 위주로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 주의할 점은 가능한 염분 섭취를 줄여서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죠. 젓갈이나 김치, 자반 같은 이런 짠 음식과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의 섭취를 줄이는 게 좋죠. 더더욱이 이제 가공식품이나 라면, 통조림, 햄 같은 것들은 좀 줄여서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다 보면 맛이 너무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우리 오 교수님의 요리를 네, 제가 네, 네, 드디어 맛을 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요리를 뭘 해주실 겁니까? 아니죠. 저는 식재료만 준비합니다. 예, 입으로만 합니다. 예, 뇌졸중 예방에 좋은 식재료로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요리는 바로 옆에 계시는 오은경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맛과 건강 둘 다 잡을 수 있는 요리 준비했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뇌졸중을 예방해주는 든든한 음식 첫 번째 재료 볼까요? 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하나, 둘, 둘, 셋. 짠. 짠. 야. 버섯. 근데 버섯이네요. 근데 딱 봐도 버섯이 몸에 좋은 거는 뭐 아는데 이게 특별히 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이 버섯이라는 것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이 팽이버섯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팽이버섯에는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구안일산이 함유돼 있어서 도움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표고버섯에는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압도 낮춰주고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 엘리트 아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려주고 또 혈압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다양한 심뇌혈관 질환에 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하는 버섯인데 이 버섯으로 어떤 음식 만들어 주실 건가요? 버섯은 사시사철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잖아요. 그런데 뇌졸중까지 또 예방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운 식재료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고기와 같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표고버섯을 넣고요. 4분 만에 완성하는 초간단 표고버섯 잡채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그럼 재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분 만에 된다고요, 잡채가? 원래 40분이 아니고. 그렇지. 저는 거의 4시간도 이해가 가는데 4분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재료 먼저 볼게요. 네. 불린 당면 150g이고요. 네. 생표고버섯 5개고요. 당근이 80g, 부추 50g 필요합니다. 네. 아니, 잡채를 원래 우리가 하려면은 진짜 재료 많이 들어가거든요. 손 많이 가요. 다 따로 해야 되고. 볶아야지, 고기 볶아야지, 버섯 볶아야지, 아이고야, 볶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맞아요, 아니라 네. 굉장히 복잡해서 맞아요. 귀찮아서 안 해먹거든요. 네. 근데 단 4분에 4분. 네, 맞아요. 준비 시작.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재료 한두 가지만 있어도 사실 맛있게 잡채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오늘요 당근하고 또 표고버섯을 넣고 주재료로 해서 만들 건데요. 이거 네. 말고도 사실 냉장고에 있는 다른 재료들을 넣고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보통 잡채하면은 삶고 볶고 지지고 뭐 그럼. 너무 복잡해요. 네. 근데 이 여름에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네. 4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좋다. 삶지 않고 하는 4분. 네, 그 잡채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눈치껏 봤을 때 당면을 불리셨어요. 오늘 당면을 삶지 않고 네.
30분간 뜨거운 물에 불려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것만 당근이 잘 해놓으셔도 불었습니다. 잡채의 그 과정이 엄청 단축이 돼요. 네. 불려놨고요. 네, 당근은 이렇게 채 썰어서 4cm 길이로 준비해놨고요. 네. 부추도 4cm 길이로 잘라놨어요. 또 표고버섯, 아까 요거 그죠? 교타가 말씀하셨는데 기둥 다 먹어요. 네. 기둥 끝에 요 딱딱한 부분만 잘라내고요. 네. 기둥은 또 기둥대로 또 이렇게 다 채쳐요? 네, 점여 썰어서 요것도 네. 먹고 네. 또 몸통은 또 몸통대로 또 먹고 저는 오늘 표고버섯만 사실 버섯을 넣었는데 이렇게 요즘 기둥을 버섯이 이렇게 종류가 기둥까지 다 많잖아요. 나눠서 써셨어요. 네. 다른 버섯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잡채 양념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잡채 양념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요 잡채가 완성이 잡채 되는데요. 양념이 또 이제 저는 뭐 그 요리를 많이는 모르지만 잡채가 이제 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황금 양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지금 요 분량의 이 양념 비율은요. 간장이 2큰술 반, 2큰술하고 또 반 큰술 더 하시고요. 네. 설탕 그다음에 들어가야죠. 설탕 1큰술. 거의 간장 대 설탕이 2대1일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 요리 좀 해보셨습니다. 네. 다진 마늘 반 큰술. 그리고 후춧가루 그다음에 약간. 후춧가루. 네. 후춧가루 들어가고. 네, 일단 참기름은 좀 마지막에 넣어줘야 향이 더 네.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다가 네. 제가 오늘 삶지 않고 한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에다 물 한 컵을 부어주세요. 오, 이거 그래서, 특이하네요. 네, 양념물이 있어야 돼요. 네. 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냄비에- 간장 양념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앉혀볼게요. 좀 깊은 팬에다가 식용유 한 큰술 둘러주시고요. 불 안 켜시나요? 네, 아직 불 안 켜요. 오, 신기하네. 잠깐 보세요. 네, 저는 잊으신 줄 알았어요. 요거 기름을 잠깐 먼저 봐주세요. 먹여요? 기름 서로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식용유 한 큰술 누른 데다가 한번 이렇게 휘휘 저어주세요. 네. 저어주시고 자, 요 위에다가 당근이 좀 안 익잖아요. 네. 독특하게 당근을 하십니다. 밑에 이거 이렇게 그쵸? 잡채하는 건 처음 봤어요. 엄청 와, 편하게. 예쁘다. 네, 여름에는 가급적 좀 불을 좀 덜 사용하는 게 그렇죠. 좋거든요. 한 번에 불 앞에 끝내주는. 너무 더워요, 불 앞이.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끝이에요? 요 양념 국물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요 양념 국물에 수분으로 익혀주는 거예요. 오. 부추는 마지막에 넣을게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넣으면 질겨지고 맛이 좀 덜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센 불로 해서요. 딱 4분간 방금만 조리해 끓이는 주시면 거네요? 네, 끓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4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표고 버섯 잡채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당면을 뜨거운 물에 불려주시고요. 표고버섯은 얇게 썰고 당근과 부추는 4cm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물 1컵에 간장,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 후추를 섞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당면, 당근, 표고버섯과 양념을 섞은 뒤에 뚜껑을 덮어 센 불로 4분 동안 익혀주시고 당면이 익으면 부추와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를 하면 맛있는 표고버섯 잡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잡채하는 신기하네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4분 동안 잡채가 익는 동안에 두 번째 음식 재료를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요. 하나, 둘, 셋.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아, 네. 예. 도토리묵이요? 네, 도토리가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도토리묵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도토리 묵은 그냥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썰고 그냥 양념만 맛있게 해서 양념장만 슥슥 뿌려가지고 먹으면 되지. 거기다 최고죠. 양파나 착착착 썰어놓고 오이나 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그냥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이거 뭐 맛내고 자식할 것도 없어. 알겠습니다. 최고죠. 예. 그래서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도토리 묵무침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네. 혈액 정화에 좋은 철분이 풍부한 상추를 곁들여서 상추 도토리 묵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재료부터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재료는요. 네. 도토리묵 한 모, 청상추 10장, 그리고 당근이 50g 필요합니다. 근데 잡채는 뚜껑을 계속 닫고 있으셔야 돼요. 끓어요. 아니, 급하셔서. 그래도 예, 그래야 이 압력, 이 열로 인해서 익는 거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좀. 여기 잠깐 앉아 계실래요? 끓어서 안 돼. 아니, 그나저나 상추 도토리묵 무침은 거의 진짜 그거야말로 양념이
거의 다 하지 않나요? 양념 어떻게 만드실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뭐 오늘도 사실 이게 대단한 음식들이 아닌데 여기에 저만의 비법이 하나 있어요. 황금 네, 양념 오늘 저는요, 네, 네. 양념장에다가 이 양파를 이렇게 굵게 채 썰어서 넣지 않고요. 약간 다져가지고 아. 양념장에 섞어서 그 약간 그 우리 그 떨떠름한 그 도토리묵하고 먹었을 때, 네. 그쵸, 훨씬 더 그 맛을 조금 더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먼저 상추 먼저 이렇게 손으로 툭툭 그냥 자를게요. 칼 대지 않으셔도 돼요. 네. 칼 대면 여기 비타민 파괴되는 거 아시죠? 아, 그래서 손으로 찢는군요. 네, 툭툭 자르고요. 당근은 이렇게 그냥 어슷하게 썰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도토리묵 썰어볼게요. 네. 저는 저희 집에 제가 도토리묵을 좋아해서요. 이렇게 뭐랄까요, 지그재그로 된 칼 샀어요. 무칼.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탁탁 썰면 무늬 생기는 거. 네. 뭐 다람쥐 띠입니까? 도토리묵을 아니,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합니다. 다 저 도토리묵 칼을 사용하셔도 되고 네. 혹시나 이제 묵의 종류에 따라서 좀 썰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칼에다가 물을 묻혀서 좀 썰어주세요. 네, 그러면 도토리묵이 잘 썰려요. 잘 떨어져요. 떨어지겠네요. 이게 들러붙지 네, 않고. 네. 도토리묵 여기다 해놓고요. 네. 자, 이제 양념장 만들게요. 네, 양파 미리 좀 굵게 다져놨거든요. 네. 네, 굵게 다진 양파 3큰술 넣고요. 아, 굵게 다졌군요. 네, 채 썰어 넣게 되면 너무 매워요. 그리고 간장이 3큰술. 간장. 고춧가루 들어가야 돼요. 4큰술이에요. 고춧가루 꼭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설탕은 1큰술 반, 네, 1.5큰술. 조금 단맛이 들어가줘야 더 맛있거든요. 네. 다진 마늘, 네, 반 큰술. 맛있겠다. 참기름은 조금만 넣을게요. 네. 참기름을 반 많이 넣어야 큰술. 되는 거 아닌가요? 취향이죠. 참기름은 취향이시고요. 조금 여름에는 조금 개운하게 드시려면 참기름을 적게 쓰시는 게 더 맛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먼저 만드는데, 자, 여기에다가 저는 다시마 우린물 한 3큰술 정도 섞어줘요. 아, 다시마물. 왜냐하면 간장이 좀 염도가 좀 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생수나 다시마 우린물 이런 거를 넣어서 염도를 좀 맞춰주세요. 아.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바로 묻히면 돼요. 네, 바로 도토리묵. 네, 양념장 만들었으니까요. 하고, 당근, 네, 당근하고. 아우, 고소해라. 상추. 넣고요. 네. 당근에는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또 그 만성 질환에 좋기 때문에 또 뇌졸중 예방에 좋은 또 식재료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맛있게 묻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네. 이제 시식은 실내에서는 이제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럼 오늘 못 먹는 거예요, 저요? 저희 며칠 전부터 눈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 가져가셔서 아니, 뭐 냄새만, 우와. 우와. 집에서 또 직접 무쳐 드시면. 아니요, 우리 저기 오한진 박사님이 참 도토리묵을 좋아하시니까 네. 오 박사님을 드려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야, 이 고소하고 향긋한 내음이 그냥 확 올라오네요. 우와. 자, 이렇게 해서 네. 상추 도토리묵 무침이 이제 완성이 돼서 우와. 담기고 있는데요. 아, 맛있겠다. 잡채도 선생님 거의 다 됐죠? 네, 이제 거의 네네. 다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잡채 한번 이제 잡채를 열어볼게요. 또 접시에 담으시는 동안 저희가 상추 도토리묵 무침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시 레시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를 씻어서 손으로 뚝뚝 자르고 당근은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양념 재료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든 뒤 양파를 굵게 다져 넣습니다. 도토리묵, 당근, 상추에 양념을 넣어서 버무리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추 도토리묵 무침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아까 4분 동안 이제 자, 익혔던. 이제 열어볼게요. 거의 네, 다 한번 됐어요. 열어볼까요? 열어볼게요. 짜자잔. 와. 아까 물 한 컵에다가 양념을 해서 넣었는데 당면이 다 빨아들였죠. 네. 이래서 당면을 삶지 않고 해도 된다는 거고요. 이야. 부추는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그렇죠? 부추의 향이 살아있으니까 아. 네, 부추 섞고요. 참기름도 이때 마지막에 섞어주세요. 네, 참기름 향은 무조건 마지막에 들어가야 향이 향긋하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와, 부추 색깔 너무 예뻐요. 부추가 들어가니까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네. 예, 조화가 다 자, 됐네요. 이렇게 해서 야. 당면이요. 보시면 이렇게 충분히 불려서 했기 때문에 완전 네. 투명해졌어요. 살아있는 정말 맛있는 잡채가 됐네요. 4분 만에. 4분 만에. 와. 자, 요거는 한 1시간 전에 미리 해놨어요. 네. 미리 해놓으면. 접시에 한번 담아볼까요? 네, 이제 이 상태가 되거든요. 자, 담아볼게요. 네. 4분 만에 이걸 했다 우리 누가 고질 믿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야.
이야, 정말 뚝딱 대단하다. 해내셨네. 어떤 버섯이든지 그쵸? 정말 맛있겠다. 사용하셔도 되니까 네. 요즘 같은 계절에 지금 버섯이 굉장히 싸요. 네네네. 이렇게 싸고 해서. 또 건강 식재료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또 한 끼 식사 마련하시면 와, 좋으실 것 같아요. 표고버섯, 야. 잡채, 그리고 상추 도토리묵 무침 두 가지가 너무 반짝반짝 예쁘게 완성이 됐어요. 네. 푸짐하다. 근데 먹어보질 못하니까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근데 오늘도 눈으로만 저희는- 봤을 때, 향을 맡았을 때는 기가 막. 그러니까요. 근데 다행인 게 잔치집에서 맡는 냄새야. 네, 보고 계신 시청자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모두가 공평하게 눈으로 먹는 걸로. 자,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사흘 전 메스껍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많이 나고 몸이 심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러다 자고 나니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사흘 후부터는 몸이 다시 벌벌 떨리고 속도 메스껍고 몸이 힘듭니다. 이것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벌벌 떨리고 메스꺼운 것 자체가 메스꺼울 때는 네. 겁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두통이 동반돼 있거나 또는 균형을 잡기 어려운, 아까 우리 일자로 걷는 연습도 해봤는데 균형을 잡기 어려운 어지러움증이 동반돼 있거나 하면은 병원을 빨리 찾으시는 게 좋고요. 단순히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좀 온열 질환이라든지 또는 식중독에 관련된 좀 속에서 발생된 위장병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합니다. 동반 증상을 조금 더 잘 보셔야 하고 네. 신경학적 이상 동반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단 질문을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왼손 얼굴에 계속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과 얼굴 두 군데 말씀하신 왼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왼쪽 눈 떨림 현상도 자주 있는데요. 뇌졸중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뭐 지금 저 증상만 가지고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몸이 왜 붓는지에 대한 검사나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다른 질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이라면 이제 다른 이제 합병증 또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한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언어마비가 온다든지 또는 뭐 운동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동반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분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여름철 집 나간 입맛 되돌아오게 하는 시원한 요리, 냉채와 냉국 맛있게 만드는 법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원하고 내일, 맛있는 여름 보내야죠. 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